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공급망 쇼크의 리쇼링 대신 프랜드 쇼링, 동맹국끼리 함께 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각국에 걸친 공급망이 이집에 마비가 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프랜드 쇼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위험이 없는 우호국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물류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현재의 중국의 높은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원가 절감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높은 의존도로 촉발된 오프쇼링, 말하자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물류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중국 내 물류가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 세계의 그 생산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 자체가 이제 망가져가고 있거든요.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 오프쇼링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프렌드 쇼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쇼링을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리쇼링을 얘기를 하면서 생산시설 모든 외국으로 나왔던 생산시설들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쇼링만으로는 확실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하지만 프렌드 쇼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으로 들어와야 될 기업들이 또다시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프렌드 쇼링은 함께 국가 간 적절한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동맹국들 간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공급망 쇼크 리쇼링 대신 프렌드 쇼링 추진, 동맹국끼리 함께 하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주요 광물 등 분야에서 프렌드 쇼링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15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공,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 등으로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적 방향을 틀었죠. 믿을 만한 동맹들끼리 뭉치면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좀 포기한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낮은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몫하고 있죠. 지금 미국과 적대를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계화와 고립주의, 오프쇼링과 자국 생산의 타협점이 자국 생산 말하자면 리쇼링의 타협점이 프렌드 쇼링이라는 것이죠. 제닛 옐렌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프렌드 쇼링이 미국 경제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기존 비용 절감을 위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배치하는 오프쇼링 대신에 생산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온쇼링, 말하자면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그래서 온쇼링이라고 하고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이러한 것들 대비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우호국의 생산시설을 재배치하는 프렌드 쇼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을 예를 들면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들이 미국과 친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러한 나라들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베트남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지역들도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프리카 지역 특히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운 나라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득을 이 중국에서부터 공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치하는데 이 중국과 가까운 기업들은 배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프렌드 쇼링이란 지난 2020년 만들어진 동맹 쇼링인 엘리 쇼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의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죠. 주로 공급망 이슈를 동맹, 우방국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렌드 쇼링은 특히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과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렌드 쇼링이 세계화 기조와 함께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점을 극복하고 고립주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주변 동맹들 국가의 유대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도 프렌드 쇼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자격 조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이 프렌드 쇼링에서 탈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비전으로 프렌드 쇼링을 언급하면서 주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에서 프렌드 쇼링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분명하게 준수하는 국가 그룹이 있고 이들이 파트너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핵심 재료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근시안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죠. 최근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워싱턴 DC에서 호주 정부 관계자와 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호주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지원책을 약속을 하면서 무역 증진을 꾀했죠. 지금 호주가 중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오커스를 통해서도 지금 호주가 떠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보면 지금 호주가 지금 국제 정세 안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쿼드도 지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특별히 그 호주와 같은 경우는 인도양도 걸쳐져 있고 태평양도 걸쳐져 있는 이러한 이중 바다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보고 있죠. 또한 오커스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완전히 끈끈한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아이즈5도 지금 돼 있죠. 프렌드 쇼링은 이미 반도체와 히토류를 취급하는 산업계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국영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합류해서 상대적으로 물류와 정치적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여러 기업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 갭, 인텔, 아마존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이 몰려있는 중미 국가에도 최근 프렌드 쇼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과 월마트, 아마존 등 소매 업체들이 이들 기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덕이죠. 특히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은 최근 글로벌 의류 기업이 선호하는 새 정착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갭은 내년 중으로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점유율을 기존의 2배인 10%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2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죠. 중미 국가의 작물 품질과 노동력 가용성은 중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이점과 미국 소비자들이 접근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면화를 수입하던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서 홍역을 앓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프렌드 쇼링의 가장 큰 의의는 반도체,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산업의 역량을 잠재적으로 적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 역시 경제안보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IT학교 관계자는 프렌드 쇼링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기술적 연대이며 가장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제적 산업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 지적재산권, 핵심 기술이 합당한 방식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렌드 쇼링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프렌드 쇼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호 공장인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포기하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이것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은 가격의 물품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의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프렌드 쇼링은 자유무역을 장점을 해치는 세계 경제의 재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민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일자리 늘리기 효과가 있는 리 쇼링보다는 프렌드 쇼링에 집중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리 쇼링은 자국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특히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것에 따른 그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만약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나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프렌드 쇼링이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생산을 가속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역외 활동을 부추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M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무역대표부 비서실장을 지낸 제이미슨 그리어는 프렌드 쇼링은 일종의 세계화 아류작과 같다라고 하면서 자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으로 간 오프쇼링, 이 오프쇼링의 대안으로 이제 리쇼링, 온쇼링을 지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대안,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쇼링을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없는 너무 미국에서 생산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물론 자동화 시스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그 생산비를 낼 수 있는 국가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베트남도 제외가 될 수가 있고 중국은 물론 제외되고 러시아 제외될 거고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1대1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편으로 붙어 우리가 같이 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 시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제대로 맞붙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